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실 한화 이글스는 몇 년째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1번 타자 포지션 그리고 외야 포지션이었는데요. 이제 1번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출루율이 높아야 되고 발이 조금 빨라야 되고 장타보다는 경기 내에서 어떤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주루 플레이가 능한 선수여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죠. 현대야구로 들어오면서 그 인식이 조금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타율보다 중요한 것은 OPS다 라는 명제죠. 실제로 이것은 많은 힘을 받고 있고 지금 거의 정설화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상 똑같은 3할을 치더라도 장타를 많이 치는 3할 타자와 단타밖에 없는 3할 타자의 가치는 차이가 있게 마련이고, 또 출루를 많이 하는 3할 타자와 그렇지 못한 3할 타자 분명히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이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OPS라는 스탯이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되고, 이제는 심지어 경기장에 가더라도 타율이 아닌 OPS를 전광판에 기록을 하는 구장도 생길 정도입니다. 자, 이진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 OPS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진영 선수의 올 시즌 타율은 정확히 2할 3푼이에요. 딱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뭐야 타율이 이렇게 나죠? 근데 1번 타자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영 선수의 출루율은 무려 3할 7푼 1리입니다. 타율과 출루율의 차이가 무려 1할 4푼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장타율은 3할 8푼 1리예요. 제 표현이 조금 틀렸네요. 0.381이에요. 장타율이. 그러다 보니까 OPS가 굉장히 높습니다. 타율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OPS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0.752의 OPS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WOBA도 0.355를 기록 중이니까 리그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WRC 플러스에서도 117.2, WRC 플러스는 102이 리그 평균이고요. 리그 평균보다 좋은 타격에서의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WAR도 0.86, 양수 그것도 1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이진영 선수의 기록과 비교를 해보자면 가장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바로 볼넷 퍼센트입니다. 지난 시즌 타석당 볼넷 퍼센트가 이진영 선수가 7.1%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올 시즌 무려 17.4%, 10%포인트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석에서 공을 좀 더 많이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진영 선수는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의 타자였어요. 그런데 올 시즌에는 1번 타자로 나서기 때문이기도 하고 본인의 어떤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높은 삼진율을 좀 낮추기 위해서 이 부분을 상당히 보완해낸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진율도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지난 시즌 타석당 삼진율이 무려 37.5%였어요. 너무 높죠? 8타석 들어서면 3타석은 삼진을 당한다는 이야기였으니까 삼진율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 삼진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좋아진 것이죠. 28%. 물론 아직도 삼진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타자이기는 하지만 지난 시즌에 비교하면, 그리고 이 선수의 볼넷 퍼센트를 생각을 하면 이 삼진율은 상당히 좋은 수치라고 할 수 있고요. 이진영 선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BABIP입니다. 바로 인플레이가 안타가 될 확률이에요. 이건 뭐냐면 BABIP가 높다라는 이야기는 배트에 공이 맞기만 하면 안타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타구 스피드가 상당히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경기를 봐도 아시겠지만 이진영 선수는 맞으면 타구가 굉장히 빨리 날아가잖아요. 근데 장타가 될 확률도 높고요. 이 선수가 삼진이 많아서, 즉 이제 인플레이를 만들지 못해서 생겨나는 문제죠. 저타율은. 그렇지만 타구가 방망이에 맞기만 하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안타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높은 삼진율은 이진영 선수가 이거보다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큰 확률은 아닐 거예요. 이진영 선수의 타격 메커니즘을 봤을 때 삼진율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마다 이진영 선수에 대한 원성을 이야기할 때가 찬스에서 변화구 대처를 못해서 삼진을 당해버린다 라는 원성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그러나 이 선수가 쳤을 때 안타가 될 확률은 여전히 높을 것이고 이 부분은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볼넷 퍼센트는
과연 시즌을 거치면서 이진영 선수가 지금까지 올 시즌 26살 되는 시즌인데 이 선수가 볼넷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높았던 시즌 그리고 풀 시즌을 소화했던 적이 없습니다. 지난 시즌 많이 나왔던 것 같지만 이 선수 70경기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즉 시즌의 절반밖에 경기에서 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시즌 5월에 굉장히 잘했지만 이후에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자, 올 시즌 벌써 이제 50경기 가까이, 왜냐하면 4월에 또 이제 2군에서 시즌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지만 8월, 9월까지 이 볼넷 퍼센테이지를 유지해 줄 수 있다면 한화 이글스의 오랜 고민이었던 외야 자리에 한 자리를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올 시즌 끝까지 이제 이진영 선수의 이 볼넷 퍼센트 그리고 삼진 퍼센트 이 비율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민철 단장 전 단장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진영 트레이드는 정말로 신의 한 수였어요. 이진영을 트레이드 해오면서 우리는 김도현 투수를 내줬는데요. 사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해자 트레이드거든요. 정민철 단장의 저는 개인적으로 정민철 단장의 3년을 상당히 좋게 평가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그 당장의 임기 동안의 3년 동안 성과가 나지 않는 방향성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팬들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그 결과를 놓고 평가해야 되는 무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와중에 가장 현실적으로 몸에 닿을 수 있는 이 트레이드에서 완전히 성공을 한 모양새예요. 사실 내준 자원이 그렇게 큰 자원도 아닐 뿐더러 되려 이진영 선수를 받아왔고 또 유망주 투수까지 받아온 트레이드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칭찬하는 트레이드라고 늘 생각을 해왔고,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좋은 트레이드였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진영 선수는 아직 지금 시즌이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스텝업하고 있고 본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확실히 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볼넷 퍼센트, 삼진 퍼센트를 시즌 끝날 때까지 잘 유지하면서 이글스의 1번 타자로서 잘 자리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진영 선수 응원하고요. 가끔가다 그런 호쾌한 빠던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 우익수 이진영 선수 다 같이 응원해 주시고요. 보는 맛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답답한 장면들도 많이 나올 테지만 기다리다 보면 어제 같은 장면도 나올 것이고요. 꾸준히 이 프로테이지가 쌓이다 보면 정말 가치 있는 리드오프, 리그를 대표하는 리드오프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선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수 아직 26살입니다.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선수예요. 여전히 젊은 선수고요. 타자로서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는 29, 30살 시즌이 아직도 몇 년 남은 선수입니다.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외쳐보시죠. 넌 이진영이다. 고고고 이글스 에브리데이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